지난 시간 우리는 점진적 통일론의 함정을 알아보고 통일의 시기는 바로 지금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우리가 몰랐던 독일 통일 이야기 제6편, 독일 통일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 언제나 결정적인 공로를 한 인물은 있기 마련이죠. 독일 통일의 최대 공로자는 바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입니다.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독일 민족은 협력해야 합니다. 1969년 취임 연설에서 그가 한 이 말은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서독이 모든 독일을 대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싹 뒤집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논란과 비난이 들어오는데, 우파는 조국의 배반자, 좌파는 사회주의의 배신자라며 빌리 브란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정책이 동방정책인데요. 취임 후 그가 처음으로 내린 결단은 바로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화를 절상합니다. 통화 가치를 높이던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독일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다른 국가들과 나누겠다는 뜻을 보여준 건데, 이쯤 되니 동방정책의 방향이 살짝 보이는데요. 처음에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이거 통일정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방정책은 사실 유럽 전체의 평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동방정책은 유럽의 평화를 위해 계속되는데,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1971년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는 먼저 1970년 소련과 상호 무력을 포기하고 현행 국경선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평화를 향한 정책은 계속됩니다. 그해 3월에는 분단 이후 동독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지는데, 당시 동독 시민들은 경찰의 제지선을 뚫고 환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12월, 이번에는 폴란드로 갑니다. 수도 바르샤바의 유태인 기념비를 방문한 브란트, 그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일을 벌입니다. 기념비 앞에서 그는 헌화를 한 뒤 빗물이 흥건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양손을 맞잡고 30초간 머리를 숙입니다. 전범 국가의 대표가 전쟁으로 희생을 치른 사람들의 넋을 위로했으니 언론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습니다. 세기의 사죄라 불리는 이 일에 대해 유럽 전역에서 평가하기를,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유럽 사람들 감동 안 했을 리 없겠죠. 브란트는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맺고 오데르 나이세 선을 확정하는데, 양국은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따라 경계를 나누며 정식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이는 독일 헌법상 동독이 자국 영토인 가운데 폴란드의 국경선 양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서독은 이 선이 폴란드의 서부 국경임을 인정하고 영토 불가침의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니 독일 내에서는 독일 제국 시절에 비해 영토가 훨씬 줄었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브란트는 단호히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 빌리 브란트의 결단으로 이어진 동방정책의 행보도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살해 위협도 당했고, 특히 야당인 기독민주당은 맹공을 펼칩니다. 그의 일방적인 동독 지원이 동독 정권을 공고히 하고 동독의 서독 전복 활동을 방조했다고요. 급기야 불신임 투표까지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2표 차로 부결되고 맙니다. 어렵게 재신임 후에도 브란트는 동독과 무력 사용 금지, 협력과 교류 등을 핵심 내용으로 기본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서독을 유엔에 동시 가입시켰으니 빌리 브란트 노벨 평화상 받을만 하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그의 동방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서독의 동독 지원이 동독의 민주화 혁명을 지연시켰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 무엇일까요?
독일 통일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아니고 동서독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독일의 통일은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 정권이 무너졌고 동독 국민들이 서독 연방에 가입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3인당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한계가 보입니다. 3인당의 동방정책이 정통성 없는 동독 공산 정권을 안정시켜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평화혁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주민들이 반공 시위로 한창일 때 그때도 3인당은 통일된 독일의 중립화 추구, 동독 이주민의 수용 제한,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대로 했다면 과연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을까요? 어쩌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하였거나 훨씬 지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도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만 집중한다면 통일이 지연되거나 오히려 남북한 갈등을 더 키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통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